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오는 9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내년 4월 퇴진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당론을 수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퇴진을 원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미 주권자를 몇 차례 농락하고 모욕함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물러날 마지막 관영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법에 의한 명예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다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마다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 집권당이 수렁에 빠진 자신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극적으로 구출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죄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하지만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 지금 박 대통령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세 번의 뒤집기 시도에 그동안 3번 다 실패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면 이쯤에서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절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깨끗이 손을 털고 나가겠다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다른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바짓가랑이라도 한 번 더 붙잡고 늘어지겠다며 현실을 거부하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은 후자입니다. 당연히 이런 부류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불장난을 하다 집을 다 태우고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표정을 연기하는 그를 보고 시민들은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반성하라며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대통령과 신랑이 하는 일에 지친 시민들은 이제 대통령과의 짧지 않았던 동행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해방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틀 밤만 자고 나면 바로 그날입니다. 탄핵 심판까지 가서 승부를 보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결집해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고 탄핵소추안이 만일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는 꿈을 꿀 것입니다. 일부는 이 기대에 부응을 할 것입니다. 이 친박계는 여전히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머는 존재입니다. 비박근혜계 역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종도 아니면서 오락가락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가결 여부에 대해 지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표결은 숫자의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모자라면 부결이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적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팽팽한 긴장감은 전 시민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가까이는 9년간 멀리는 70년간 한국을 지배했던 기득권의 실상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배운다면 지난 9년, 70년으로부터의 탈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감춰진 적나라한 약탈구조, 그 국가에 의해 식민화된 경제, 사회, 문화, 금권과 권력의 융복합, 자칭 글로벌 기업의 재벌 총수의 뿌리 깊은 봉건적 행태, 권력, 돈, 말에 의해 짓밟힌 지성의 전당, 이런 것들을 목격하는 것만큼 진실에 다가가는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탄핵 가부 어느 쪽이든 과거 경도로부터의 이탈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가결된다면 어딘가 정상적인 구석이 있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늦추고 그로 인해 미진한 개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결은 부패한 기득권 체제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고 그만큼 개혁의 표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구체제 청산의 관점에서는 부결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탄핵 부결로 박근혜에게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를 입증했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열렸다고 환호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권자인 시민이 6차례 촛불 집회로 주권의 위임을 철회했는데 재신임 받았다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 국회, 집권당이 대의성을 잃은 껍데기 대의제도일 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정보기관에 쌓인 지식과 전문성, 엘리트 관료, 절차와 제도, 감시와 견제장치들이 주는 권위와 믿음도 붕괴가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는 대통령, 지난 4년간 국사를 돌보지는 않고 부패 행위를 해온 대통령을 시민들이 거부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맡겨준 주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시민을 통치하겠다고 나서면은 그때는 최후의 수단, 즉 시민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권은 합법적 절차로는 시민의 주권을 행사 없을 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시민은 정권, 국회, 정당, 재벌과 같은 구체제를 청산하는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성제도의 하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실패한 대신 기성체제 전체를 탄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결은 분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민심이 바다 위에 떠있는 일업편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가 흐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중간 경로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제의 해체라는 길에서는 다 만나게 됩니다.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마찬가지, 피할 수 없습니다. 대선도 독자적 사건이 아니라 구체제 청산 과정의 일부입니다. 구체제를 무너뜨릴 뚝심과 결기를 가진 세력이 누구인지, 새로운 체제를 세울 준비가 된 세력이 누구인지 경쟁하는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에 안주하며 과실이 이것 떨어지기를 기다린 자에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야당이 이 역사적 청산을 이끌고 대안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체제의 핵심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일부였거나 그에 협력했거나 조금이라도 관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세력은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는 선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협력해서 박근혜를 탄핵할 때 비로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새누리당에게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비박근혜계는 박근혜와 갑자기 선을 긋고 혜택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박계가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비박은 이제 와서 박근혜 정권의 내부 반대 세력인 양 하지만 상당수가 한동안 친박이었거나 박근혜의 폭주에 앞장서거나 묵인했던 인물들입니다. 국정 실패와 박근혜 게이트에 크든 적든 책임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단지 이 시점에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회주의적 처신을 잘했다는 이유로 박근혜와 시민 간의 대치선 사이에서 균형 잡는 지위를 차지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탄핵 여부도 나라의 운명도 자기들 손에 쥐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시민 사이에서 비박계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구체제 청산 작업을 떠맡을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비박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에 동참해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거와 깨끗이 결별함으로써 역사에 순응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명예퇴진의 월계관을 씌워주겠다고 한 바 있는 김무성이 킹메이커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김무성이 손이 닿는 곳은 황금이 아니라 싸늘한 돌덩이로 변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대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퇴진 시기를 늦추는 데 총력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금 우선 할 일은 시간 확보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구체자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박근혜의 유산을 털어내지 못한다면 겨우 몇 달 더 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을 확보해봤자 희망 고문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1987년 민주화의 충격이 30년 지속되었던 것만큼 이번 충격도 10년, 30년을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탄핵이 부결된다 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만세를 부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민과의 대결에서 부패한 기득권이 승리하고 시민이 패배했다는 것의 의미를 그들도 곧 알아챌 것입니다. 주변에서 승리의 창가 대신 조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